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3월 4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조정 흐름들에 좀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야, 러시아가 선을 좀 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판단이 들면서 외국인들, 특히 이제 달러도 야, 1200원을 돌파를 하면서 1210원까지 강달러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살짝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살짝 기대를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달러가 강달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야 원화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그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해도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좀 끝나갈 때쯤 돼야 수급을 좀 정식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좀 감기가 겨웠는지 목이 좀 메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좀 원전을 공격을 했다. 화재가 발생을 했다. 야 러시아가 선을 넘는구나. 상황이 조금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전쟁을 좀 이어가려는 그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뉴욕 증시도 뉴욕 선물도 장중에는 계속 하락하고 막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서 국내 증시에도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었고 기관이랑 금융 투자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이 최근 3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물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때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지만 차이 실현이 조금 나왔다.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이냐, 조정을 좀 마무리해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니켈 전기차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니켈 가격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철강이라든가 그런 쪽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양상들이 좀 장기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의 영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은 부담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랑 같이 하고 있죠. 현대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배터리 합작사를 해가지고 현대가 이제 자동차를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 7종이라고 했나요? 뭐 15종이라고 했나요? 참 가물가물한데 전기차만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LG 배터리의 그런 수요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최근에 2024년도부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2024년도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게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을 브리핑을 드릴 때 제가 어제도 브리핑을 드렸었죠. 브리핑을 드릴 때 좀 저는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게 보긴 합니다. 긍정 요인이 있고 긍정 요인 그리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 긍정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요. 이게 단기랑 스윙 이런 스윙까지 살짝 중기라고 할게요. 너무 중기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표현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긍정 요인이 뭐가 있을까? MSCI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된다.
그 얘기는 패시브 자금, 이 지수를 추정을 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은 우리 순매수가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전에 일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기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금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서 방심을 하는 게 아니라 MSCI 편입이 된 이후에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으로 좀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그럼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든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자금이 패시브 자금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감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원래 그래요. 뭐 하루마다 의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거 찍는 거는 뭐 그냥 찍기밖에 안 돼요. 예측의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넘어갔을 때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엔 다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이 정도로 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힘들겠지만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코스피 200이라든가 MSCI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들 이건 사실 공매도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툭간말로 공매도 가능하다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기업의 주가가 공매도 가능한 코스피 200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올라가는 공매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뭐 좀 과열 양상을 보여준다던가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부담을 느낀다던가 수급에 차질이 좀 있을 수는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무조건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그럼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럼 공매도 안 되는 종목들을 해야겠죠. 시가총액 소형주, 뭐 중소형주, 중소형주라고 무조건 수익 보는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공매도가. 일단 공매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는 공포적인 부분에서는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공포, 걱정, 걱정,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꼭 공매도가 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들만으로도 일단은 좀 투자 심리의 공포감이 좀 조성이 될 수는 있다.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MSCI 자금도 편입이 완료되고 코스피 200 들어와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편성이 끝나게 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이제 부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차익 실현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살짝 중기적으로는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뭐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요인들 이런 요인들 다 끝나가고 뭐 거품이 빠지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성장을 하든 간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그래요. 이 실적 이 좀 장기를 저는 좀 이제 멀리 보는 거예요. 2, 3년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성장성에 부각이 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하면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뭐 현금 확보를 좀 한다든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을 좀 받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제가 조정을 받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해도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잡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어.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꼭지더라. 그래서 바닥이 반등이 좀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고 10주, 10주, 20주를 가지고 있죠. 2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전 부근이 오면은 또 10주를 정리를 해요. 10주를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또 합니다.
이게 뭐 쉽진 않아요. 말이 쉽지. 사실 뭐 그때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1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떨어졌을 때 매도한 이때 매도한 10주를 20주를 갖고 있을 때 매도한 10주를 가지고 여기서 물 탑니다. 물 타요. 우리가 물 탈 때 문제가 되는 게 본전 구간이 왔을 때 손실이 축소가 됐을 때 현금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비중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10주를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주, 20주 여기죠. 그리고 20주를 갖고 있는데 20주에서 평균 단가 또 여기서 낮춥니다. 20주를. 그럼 또 40주예요. 평균 단가 여기 40주가 되는데 이때 떨어질 때까지는 해도 여기 40주잖아요. 근데 본전 구간이 왔어. 안 팔잖아요. 여기 40주를 또 매수해서 평균 단가 또 낮춰야 돼요.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본전 구간이 왔어.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여기 대응을 1차 그리고 2차 대응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2차, 3차까지는 괜찮아요. 비중이 5%, 10% 있을 때 10% 추가해서 총 비중이 20%까지 늘어나는 경우에 20% 가지고 있으면 40%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차, 4차, 5차까지 문제 40%에서 이 40%또 늘리면 80%잖아요. 80%에서 또 80% 늘리려고 하면 초과입니다, 초과. 대응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될 때까지 이때 이제 올라가면 다행인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이거를 일주일마다 대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달, 분기 단위인 거죠. 분기 단위. 주가가 시장이 기업의 시장 기업성이 변하는 게 보통 이제 분기예요, 분기. 분기.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이 새로워집니다. 이때는 추세가 바뀌는 게 보통 분기예요, 분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응이 필수가 되겠죠. 단기는 뭐 코스피 200 그런 이벤트들, MSCI, 뭐 러시아에서 자금이 또 사도정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일단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상장 후 부진 거듭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할까? 패시브 자금 1달러. 뭐 장tul 땐 분할 매수 여기서 분할 매수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뭐 3월 1일 2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MSCI를 비롯한 패시브 수급 이슈로 주가가 단기 과열된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는 연작이 진작부터 쏟아졌다. 제가 얘기를 처음에 상장을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MSCI 편입이 될 때까지만 보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MSCI 편입이 된 이후에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MSCI에 편입되는 최초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움직임들을 보여주니까 이게 예측의 범위죠. 예측의 범위. 예상이죠. 예상. 그러니까 뭐 수익성 부담을 주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부담이 더 심해지겠죠. 자, 물탄 개미들 어쩌나 LG 화학의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코스피 200 지수 편입으로 오는 10일이라고 하죠. 공매도가 가능해 LG 화학의 지분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코스피 특례법이 편입이 7일 정도 남았다. 7일 이후에 뭐 그 7일 전까지는 패시브 자금 기대감들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벤트가 소멸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실 만한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LG 에너지솔루션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저도 매일 내일 주가 올라갈 겁니다. 내일 주가 떨어질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주가 움직임들을 예측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맞출 수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